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로 살펴볼 것은 답자가 되겠습니다. 논이라는 의미의 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논 농사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논이라고 하면 각별한 분들이 많죠. 어쨌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벼, 즉 쌀을 만드는 농작물인 벼가 이제 자라는 농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전답하면 밭과 논이란 뜻인데요. 실제 이 전답하면 가장 중요한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답이라는 말은 곧 모든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선 전답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제 천수답은 지금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천수답이지만 남한은 대부분이 관계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답이라는 말은 없지만 관계답이라는 의미를 가진 논이죠. 해서 이제 답은 물이 기본적으로 있는 농토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농토인 전, 밭을 상대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략자가 되겠는데요. 간단하다 또는 빼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는 생략하다, 빼먹다 라는 의미의 략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단어 첫 글자로 올 때 약이라고 읽습니다. 약이 아니고 약이라고 읽는다 라는 점 염두에다 두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다 또는 빼먹다 라는 의미의 략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략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다, 빼먹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 줄거리만 얘기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전략이라는 것은 앞부분을 생략하다, 중략이라는 것은 중간을 건너뛰다, 후략이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과 계략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모략과 계략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략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중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 중상자가 없어도 모략하면 중상모략을 대부분 뜻합니다. 역시 계략도 중상모략을 대부분 뜻한다 해서 모략과 계략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나 그 계획을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실질적으로 모략이나 계략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꾀, 현명한 꾀, 그리고 탁월한 꾀를 얘기하는데요. 모략과 계략의 원래 뜻을 지략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단어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앞 글자만 따서 만든다든지 하는 일종의 간략화된 말을 얘기하고요. 이 약자는 이제 한자에서도 예를 들자면 배울학자가 있다. 그러면은 배울학자 원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울학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약자로 표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온라인이다. 그러면은 앞에 온 뒤에 라인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약속하기를 OL 이렇게 약칭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약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어를 모두 쓰지 않고 앞 글자만 쓴다든지 해서 약칭하는 걸 약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간략하게 하다, 빼먹다 라는 뜻의 반대 개념으로는 완비하다라는 의미의 구자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망자가 되겠는데요. 아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고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아득할 망 하면 넓고 멀리 퍼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득하다라는 의미의 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망망대해, 그러면 아주 드넓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망연자실 하면 정신을 잃고 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넓고 끝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쓰이질 않고요. 갈피를 잡지 못하다.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허둥대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망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줄을 놓고 멍한 상태로 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경황이 경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할지 갈피를 못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드넓고 멀다라는 의미의 망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가깝다라는 의미의 근자와 좁다라는 의미의 협자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풍부해지고 또 파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